자, 11월 5일입니다. 어제 실습이 좀 컴퓨터의 부하가 컸는지 컴퓨터 가동이 좀 많이 어려웠죠. 컴퓨터가 좀 유난히 어제 힘들어해갖고 뭐 이것저것 안 되는 게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집에 원격으로 띄워놓은 거예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능 중에 이제 그 아예 시스템 자체를 원격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다가 지금 스프링부터 띄워놓고 온 건데 살짝 현타가 오긴 했어. 내가 수업하려고 내 집에 있는 전기세까지 써가면서 일해야 되나 싶어서 아무튼 오늘 하루는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자, 어제 업로드 기능을 구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어제 심플 업로드 컨트롤러라는 파일이 완성이 되어 있으실 텐데, 일단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헬퍼로 옮길 겁니다. 자, 일단은 환경 설정 오른쪽이 우리가 어제 했었던 컨트롤러고요. 왼쪽이 오늘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헬퍼예요. 일단 필요한 환경 설정 변수들 옮겨왔습니다. 요번 스텝에서는 지금 밑에 있는 요 코드까지는 진행이 안 돼요. 요거는 다음 스텝이에요. 파일 헬퍼에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놨었던 메서드들이 많죠. 그래서 코드가 너무 길어서 받으신 파일 보시면은 여기 중간 부분은 제가 메서드 단위로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파일 헬퍼 보시면은 요거 하고 중간중간에 코드가 이렇게 잘려 있을 거예요. 기존에 자바에서 만들어 놓은 거는 잘라놨습니다. 자, 이 업로드 OK라고 하는 메서드에 구현한 내용을 이제 세이브 멀티파트 파일이라고 하는, 업로드를 이제 멀티파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세이브 멀티파트 파일이라는 메소드로 전달을 할 건데,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업로드를 받게 되면은 멀티파트 파일이라는 객체의 그 업로드 정보를 받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헬퍼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하 처리했던 내용을 헬퍼에서 전부 수행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맨날 사진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사진이 아닌 파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일단은 변수 이름을 멀티파트 파일이라고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파라미터로 들어온 객체 뒤에 get original file name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원본 파일 이름이 보면 밑에서도 또 쓰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얘를 변수에다 담고 시작을 했어요. photo.get original file name이라는 요 메서드를 호출해서 변수에다 담았어요. 요 정도 디테일 차이는 조금 생겼어요. 자, 그래서 얘가 널이 아니고 is empty, 비어있는 게 아니라면, 오리지널 네임에 is empty, 그냥 is empty를 호출했더니, 그냥 is empty만 호출했더니 얘가 널이면 여기서 오히려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널이 아니고 이게 비어있다면 업로드된 파일이 없는 거죠.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는 에러 객체를 만들어서 로그 찍고 에러를 강제로 발생시켰어요. 그럼 컨트롤러에서는 얘를 호출하면서 이 스로우즈 구문에 의해서 트라이 캐치를 강제받을 거예요. 그럼 여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캐치문으로 뛰겠죠. 자, 어제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로그 찍는 걸 좀 일찍 시작했는데, 이 로그 찍는 거는 아래쪽으로 좀 몰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들어갔던 처리가 파일 이름이 이제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똑같은 이름의 파일을 업로드 받았을 때 바로 덮어 씌우는 거 확인했잖아요. 같은 폴더에다 똑같은 이름 파일 계속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파일 이름을 시각으로 생성해서 사용하는 루틴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캘린더 클래스를 사용해서, 일단은 캘린더 클래스 사용해서
%s는 업로드 파일이 저장될 기본 폴더. 그 폴더 안에 연, 월, 일 형식으로 하위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폴더 하나당 보관할 수 있는 파일의 개수가 제한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폴더 하나당 하나의 폴더가 있으면 이 폴더가 파일 자체는 한 60억 개 정도 저장할 수 있는데 60억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한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언젠간 꽉 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위 폴더는 65,000개 정도 생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하위 폴더를 만들면 이 각각의 폴더가 65,000개씩의 하위 폴더를 가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럼 월 기준으로 12개가 또 생기겠죠? 그리고 일 단위로 한 30개씩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위 폴더 구조를 거의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봐도 되니까 업로드 폴더 안에 연 단위로 먼저 폴더가 생기면 65,000 연 수까지는 보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 기준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이 경로를 파일 객체로 만들어서 없다면 폴더들을 만들어라. mkdir이 있고 mkdir스가 있어요. 차이가 이 중간 mkdir 같은 경우는 최종 목적지만 만들려고 들기 때문에 중간이 없으면 에러나고 mkdirs는 땅굴 파면서 들어가죠. 이거 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폴더를 만듭니다. 업로드 파일이 저장될 경로는 타겟 dir이고요. 이게 여기 퍼센트 공사진지 퍼센트 공이진지는 모르겠는데 요 둘 중에 하나가 이게 스크린샷 뜰 때 이미지로 변환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배포한 자료는 이렇게 달러로 들어갔으니까 달러를 퍼센트로 바꿔서 실습하셔야 되고요. 업로드된 파일 이름이 photo.jpg다. 이것도 어제 여기 뒤에 여기에 있는 코드예요.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자, 원본 이름에서 마지막 점이 나타나는 위치를 뽑아요. 서브 스트링으로 그 위치부터 잘라내면은 거기부터 끝까지 자르죠. 그러니까 ext가 저장하는 거는 .jpg야. 자, 문자 변수 하나 준비하고 파일 객체 하나 준비하고 숫자 하나 준비했어요. 일단 무한루프 돌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따가도 해보겠지만 멀티 업로드 한꺼번에 여러 개 파일 업로드 되면은 걔네들은 다 파일 이름이 똑같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 시점을 만들면 다 동시에 업로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포토 1부터 포토 5까지 업로드를 했다. 그러면 걔네가 전부 다 동시에 처리가 된다고요. 만약에 그러면 업로드한 파일이 photo1.png다. 그럼 여기서 일단 시스템의 현재 시각, 밀리세컨드 단위의 타임 스탬프니까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이 생길 거고요. 카운트 변수 0, 뒤에 0 하나 붙여요. 그리고 ext 만들어 놓은 확장자 얘도 붙여줘요. .png 1, 2, 3, 4, 5, 0 p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준비한 폴더 경로랑 요 파일 이름을 객체로 만들어서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봐요. 시간은 계속 흐르니까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파일 이름을 만들면 이런 이름의 파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없으니까 브레이크 걸고 빠져나간다고요. 근데 두 번째 파일 동시에 5개를 업로드했다고 쳤잖아요. 그럼 photo2.png 라고 업로드가 되면은 얘는 이 루틴을 탔을 때 멀티 업로드면은 동시에 업로드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시간값이 또 1, 2, 3, 4, 5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파일이 이 함수를 처음부터 다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트 값은 0이 될 거고 뒤에 .png 붙어요. 파일 객체 만들면은 아까 저장한 파일 있잖아요. 얘. 그러니까 브레이크 안 걸고 카운트가 1 증가해요. 그러면 여기가 1로 바뀔 거고 그제서야 중복된 파일이 없으니까 빠져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뒤에 숫자 값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중복되는 이름이 없을 때까지 계속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무한 루프를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타겟 파일이라는 경로를 준비했으면, 예, 무한 루프 도는 거 어제 코드 똑같아요. 그냥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 수행했죠. 복사해서 쓰시되 변수 이름이 포토에서 멀티파트 파일로 바뀌었다는 거, 이것만 체크하시고요. 이제 업로드된 경로 정보 처리해야죠. 이런 게 왜 생기냐면은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역슬래시 단위로 이제 문자열이 생겨요. 근데 리눅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다 슬래시 기반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역슬래시가 있으면 슬래시로 바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 파일에 보면은 윈도우는 앞에 슬래시를 붙여서 환경 설정 값을 만들어요. 이렇게 안 하면 서버가 인지를 못해. 그래서 이거를 일단 첫 번째 경로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윈도우용 경로인지 리눅스용 경로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환경 설정 파일에서 앞에 슬래시를 붙였다고 해도 자바의 파일 객체한테 경로값을 주면은 걔가 내부적으로 얘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앞에 슬래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얘는 맥이나 리눅스 환경, 즉 상용 환경인 거고, 없으면 윈도우 개발 환경인 거죠. 이런 차이점은 직접 그 상용 환경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 겪어본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게 자기 컴퓨터에서 이렇게 개발했는데 막상 상용화 시키면 하나도 작동 안 하는 거야. 경로를 하나도 못 찾아서. 자, 어쨌건 여기서 절대 경로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윈도우면은 이런 식으로 경로가 나올 거고 맥이면은 이런 식으로 경로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환경 설정 파일에 저장해 놓은 이 경로 값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만 남는 거죠. 어차피 이걸 없애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업로드된 파일의 경로는 어차피 다 DB에 넣어야 돼요. 나중에 이 경로 값들 다 DB에 인설트를 해야 돼. 근데 이 경로를 전체 경로를 처음부터 다 넣었다?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하면은 사람마다 이 폴더 위치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팀 프로젝트 때문에 만드는 로직이에요. 만약에 이 경로를 DB에다 그대로 인설트를 했다면 같은 조에 있는 사람 모두가 업로드 폴더가 똑같지 않으면 DB 데이터를 참고했을 때 업로드는 DB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나는 업로드를 이 폴더에 안 했어. 그럼 파일 못 찾게 된다고요. 그래서 DB에다가는 요 경로값 넣지 말고 환경 설정 파일에 있는 걸로 하면은 각자 자기 컴퓨터에 맞게 설정하면 되잖아요. 자, 윈도우즈에서는 앞에 있는 첫 글자 슬래시 제거하고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의 경로를 웹상에 노출할 수 있는 업로드 URL로 앞에 붙여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로드를 이 폴더에다 했어요. 그럼 어제 환경 설정 파일에서 이 경로를 슬래시 파일이라고 하는 URL이랑 매핑 시키자고 했었어요. 앞에 http 로컬호스트 땡땡 8080은 당연히 붙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소로 접근을 하면은 이 주소를 컨트롤러에서 뒤지는 게 아니라 이 폴더 안에서 뒤져라 라고 환경 설정을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뒤에다가 요 값을 붙여준 거예요. 앞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업로드할 주소까지 만들어 놓고 이거를 빈지에 담았습니다. 자, 여기 스텝 8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번 스텝에서는 진행을 안 해요.
이건 다음 스텝이에요. 이렇게 해서 업로드된 정보를 로그로 기록하고 리턴 아이템. 자, 헬퍼 만들고 나면 use helper controller.java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뷰에서도 use helper 폴더 만들고 upload.html과 upload ok.html 만들었습니다. upload.html은 헤더, 플래그먼트 붙였고요. 플래그먼트 메뉴 링크 늘리는 거는 각자 늘리세요. 요거는 스크린샷 안 넣었어요. 자, 어제는 그냥 인풋 타입 파일만 넣었죠. 자, div 태그로 파일 래퍼라고 하나 만들고요. 라벨 태그에다가 프로필 포토라고 걸었어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 하나 넣고 프리뷰, 라벨 태그 안에 이미지를 넣었어요. 여기에 sm 밑에 img 밑에 noimage.jpg라고 했는데 이 파일 없으시면 인터넷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noimage라고 검색해보세요. 요런 이미지 많이 나오거든요. 요런 거 하나 따서 쓰세요. 확실히 빨라. 라벨 태그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었어요. 이거를 CSS로 좀 잡아줬는데 일단은 인풋 타입 파일 래퍼 안에 있는 인풋 타입 파일을 디스플레이 논으로 해서 화면에 안 보이게 했고요. 라벨 태그의 커서 포인터,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미지 가로 세로 100픽셀 잡고 보더 라디우스 50% 동그랗게 한 거죠. 오브젝트 픽 커버 비율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인풋 타입 파일을 숨겨놨어도 라벨을 클릭해도 인풋 태그가 작동을 하죠. 이게 어디서 기인한 거냐면은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이제 했을 때 폼 요소 안에서 이미지 프리뷰라는 마지막 예제가 있었어요. 여기서 업로드 할 때 이미지 눌러서 이렇게 파일 찾아보게 했던 예제가 있거든요. 이 예제에서 그림만 바꾼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프로필 포토 아이디 값으로 프로필 포토를 가져와서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점 타겟이라고 해놨구나. 여기 지금 이벤트로 받았죠? 맨날 2라고 받았는데 2나 이벤트나 커런트 타겟이랑 타겟이 똑같아요. 커런트 타겟이랑 그냥 타겟이 동일한 객체예요. 얘가 각 선택단 파일 항목들 중에 0번째 거를 뽑아서 그 0번째 거를 URL 패턴으로 변경한 다음에 프리뷰 이미지 태그죠? 이미지 태그에 src 속성을 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요거 클릭했을 때 이렇게 사진이 지정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이 뷰를 헬퍼 컨트롤러에서 일단 이렇게 세팅해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액션 태그에 의해서 use 헬퍼 밑에 업로드 OK로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 이제 헬퍼 쓰는 법만 배우면 돼요. 요 if문은 잠깐 걷어낼게요. 요번 스텝에서는 자, 멀티파트 파일 객체 받아서 헬퍼한테 던져. 그럼 얘가 업로드 알아서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리턴 받아서 그 정보를 뷰로 전달을 해요. 그럼 이 업로드 OK에서는 뷰한테 받은 거 이렇게 출력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img 태그에다가 이 파일을 이렇게 넣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스텝 4에서 실습하는 거는 요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요 두 줄은 다음 스텝에서 추가할 내용이고. 자, 실제로는 이 파일을 업로드 받는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는 흔히 말하는 액션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파일 업로드는 대부분 인설트나 업데이트 처리를 동반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하면 자, 파일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업로드된 파일의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대부분 DB에는 이 값을 같이 인설트를 해줘야 돼요. 최소한 업로드된 파일이 어느 경로에 저장돼 있는지 요 값은 인설트 해줘야 돼요. 최소한. 이 파일 URL은 파일 패스 값 가져와서 앞에다가 환경 설정 변수만 붙여주면 바로 얻어낼 수 있으니까 얘는 굳이 안 한다고 치더라도 이 값은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DB에다. 여기에다 지금 DB 연동까지 붙이게 되면은 실습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DB 연동을 제거한 거예요, 지금. 나머지 정보들은 웬만하면 쇼핑몰에서는 그렇게 쓸 일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게시판 같은 거 만들 때 첨부 파일을 올리게 한다라고 하면 원본 파일 이름을 출력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A 태그로 링크를 걸어서 링크를 클릭했을 때 파일 주소로 이동해라 라고 하면 얘가 다운로드 처리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단순히 그냥 이미지를 보여주는 용도이기만 하다 라고 하면은 얘까지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파일 패스 값은 DB에 꼭 넣어줘야 된다. 근데 이 업로드 기능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하실 때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이 왜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업로드 기술은 쇼핑몰 만들면서 일반 사용자가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리뷰 글을 쓸 때 사진을 업로드하게 하지 않는 이상. 대신에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 때는 이제 상품 사진 같은 거 업로드해야 되니까 엄청 써대야 되는 기능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잠깐만 터미널 하나 더 켜자. 자, 지금 제가 이거 원격에다가 열어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제 집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업로드가 지금 학원 컴퓨터에 되는 게 아니야. 원격이 집에 있는 컴퓨터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에 있는 컴퓨터 접속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도 집에 있는 게 지금 맥이다 보니까 터미널 나오는 게 지금 틀려요.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보시는 거랑. 윈도우는 C부터 시작하는데 얘는 경로가 지금 물결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이 안에 지금 업로드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 자, 이 안에 보면은 2024로 폴더 만들어져 있죠? 연도. 그리고 2024 폴더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11월이니까 월에 대한 폴더 만들어져 있고 날짜별로 폴더 만들어져 있고 자, 여기 들어가면은 조금 전에 업로드한 이미지가 얘예요.
요번 단계에서는 얘까지는 안 생길 거예요. 요거 생성하는 게 다음 스텝인 거고. 이렇게 시간값으로 구성된 파일이 존재하는지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원격 컴퓨터의 파일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접속해서 제 집에 있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 폴더 들어가서 업로드 폴더 안에 여기 파일 업로드된 거 보이죠? 얘를 왼쪽이 지금 윈도우예요. 오른쪽이 집에 있는 맥이고, 다운로드 받으면 업로드된 파일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게 거의 상용화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경로를 확인해 보면은, 실제 이 폴더의 경로를 확인해 보면은 C 드라이브가 없어. 그냥 슬래시부터 시작해. 그래서 이런 경로에서 오는 차이를 호환하게끔 구성하기 위해서 코드에 좀 if문 같은 게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어제 하셨던 코드 많이 재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요거 스텝 4 구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썸네일 이미지 생성 다음 교시 할게요. 자, 일단은 10시 반까지 완성하시는 거 타겟해보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일 래퍼에 널을 리턴하시면 안 되고요. 요 아이템 객체를 리턴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널이 리턴되는 거는 에러가 발생해서 그 예외 처리하는 경우 말고는 널을 리턴하는 경우는 없어요.